처음 한국 대중교통을 경험한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공항에서 나와 시내로 가려던 나는 자연스럽게 택시를 찾았다. 해외에서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교통편 하면 비싼 공항 택시가 당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한국 친구가 말했다. 택시 타지 말고 공항철도 타. 훨씬 싸고 빨라. 나는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금 시차 적응도 안 되고 피곤한데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지하철을 타라고? 보통 해외 공항철도는 관광객보다는 현지 시민들이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여행객이 짐을 들고 타기에는 불편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내가 경험했던 일본의 나리타 익스프레스나 뉴욕의 에어트레인은 그랬다. 그런데 친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공항철도를 추천했다. 나는 반신반의하며 친구를 따라갔다. 그런데 공항철도 플랫폼에 도착한 순간 나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이게 진짜 공항철도라고?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깨끗한 승강장, 환한 조명, 전광판에서 실시간으로 안내되는 열차 도착 정보, 그리고 무엇보다 플랫폼에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환경.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해외에서 경험했던 공항철도 플랫폼은 이렇게 깨끗하지 않았다. 뉴욕 JFK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에어트레인은 오래된 시설과 낡은 좌석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승강장에는 각종 광고지가 붙어 있었으며 바닥에는 여기저기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일본의 나리타 익스프레스는 비교적 깨끗했지만 시설이 오래된 느낌이 강했다. 그런데 한국 공항철도는 마치 새로 지은 것처럼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였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다. 이거 엄청 비싸겠지? 친구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 일반 열차 타면 4,750원밖에 안 해. 나는 순간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다. 4,750원.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너무 황당해서 바로 휴대폰을 꺼내 검색해봤다. 일본 나리타 익스프레스 3,070엔 약 27,000원. 홍콩 공항철도 115홍콩달러 약 19,000원. 파리 샤를드골 공항 RER B12유로 약 16,000원. 뉴욕 JFK 에어트레인 지하철 12달러 약 15,000원. 한국 공항철도 일반 열차 4,750원, 팀원이 사용 시 4,150원.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잠깐만, 이게 진짜야? 한국 공항철도 요금이 이렇게 싸다고? 친구는 내 반응을 재미있다는 듯이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런데 이건 일반 열차 요금이고 직통열차는 9,500원이야. 나는 더 어이가 없었다. 9,500원. 그래도 일본이랑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데 공항철도는 보통 요금이 비싸기 마련이다.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철도는 관광객과 출장객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요금이 비싸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반 시민들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도록 가격이 책정돼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댓글, 이거, 알림 설정 아님, 따따, 부탁해요. 뿌띠까지. 이 정도 시설의 이 가격이면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나는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공항철도가 이렇게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줄 몰랐다. 그런데 열차가 도착하고 나서 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문이 열리자마자 쾌적한 내부가 눈에 들어왔다. 일단 모든 좌석이 깨끗했고 바닥에는 먼지 하나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열차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았다. 여기 공기정화 시스템이라도 있어? 나는 무심코 친구에게 물었다. 친구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여기 공기청정 시스템 다 돼 있어. 한국 지하철은 다 그래. 나는 순간 해외에서 경험했던 공항철도 내부를 떠올렸다. 뉴욕 지하철은 오래된 차량이 많아서 시트가 닳아있고 공기 중에 먼지가 떠다니는 느낌이 강했다. 파리 지하철은 분위기는 멋있지만 담배 냄새와 음식 냄새가 섞여 있어 불쾌할 때가 많았다. 일본의 나리타 익스프레스는 그나마 깨끗한 편이었지만 오래된 차량 특유의 낡은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그런데 한국 공항철도는 마치 새로 제작한 것처럼 깨끗했다. 열차가 출발하고 나서도 나는 감탄을 멈출 수 없었다. 부드럽게 움직이는 전동차, 넓고 편안한 좌석,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깔끔한 도시 풍경. 무엇보다 승객들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다. 뉴욕 지하철처럼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고 파리 지하철처럼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도 없었다. 모든 것이 정돈된 느낌이었다. 이 정도면 거의 KTX 수준인데? 나는 친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공항철도뿐만 아니라 한국 지하철이 원래 이래. 깨끗하고 조용하고 저렴하지.
나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다. 한국의 대중교통이 이렇게까지 완벽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나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마치 고급 서비스를 받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돈 4,750원이었다. 이렇게 저렴한데 이 정도의 서비스라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나는 여전히 한국 대중교통의 가격에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친구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대중교통의 진짜 장점을 경험해봐야지. 지하철 타러 가자. 나는 짐을 끌고 서울역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공항철도에서 내려 지하철을 타려면 당연히 새로운 표를 사야 할 거라고 생각했다. 해외에서는 공항철도와 지하철이 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환승할 때마다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친구가 내게 작은 카드를 건넸다. 티머니 카드 있어? 이거 하나면 지하철, 버스 다 돼. 나는 신기한 마음으로 카드를 받아들었다. 마치 신세계에 들어선 기분이었다. 나는 곧 개찰구 앞에서 멈춰 섰다. 여기서 다시 요금 내야 하는 거지? 그러자 친구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공항철도에서 바로 지하철로 환승하면 추가 요금 거의 안 나와. 일정 거리까지는 무료야. 나는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공항철도와 지하철을 환승할 때마다 요금을 따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일본에서는 노선이 다르면 환승할 때 추가 요금을 내야 했고, 뉴욕이나 런던에서는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하면 또다시 요금을 내야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 번 결제하면 여러 번 환승해도 추가 부담이 거의 없었다. 잠깐만, 그럼 버스로 갈아타도 추가 요금 없어? 나는 놀란 눈으로 친구를 바라봤다. 친구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응, 30분 안에 환승하면 추가 요금 거의 없어. 서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래.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해외에서는 버스에서 지하철로 혹은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할 때마다 추가 요금을 내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일정 시간 내에 환승하면 요금이 거의 붙지 않았다. 나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이 정도면 거의 무료나 다름없잖아. 친구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이것 때문에 다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거야. 나는 개찰구를 통과하며 또 한 번 놀랐다. 한국 지하철역은 공항철도만큼이나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고, 전광판에는 정확한 도착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다. 잠깐만, 여기 지하철은 시간 정확해?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해외에서는 지하철이 연착되는 게 너무나 당연했다. 뉴욕에서는 지하철이 제 시간에 오는 경우가 드물었고, 유럽에서도 파업이나 기술적 문제로 열차가 늦어지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맞춰 운행된다고 했다. 응, 보통 12분 차이로 정확하게 와. 그리고 역마다 전광판에서 실시간 도착 정보 볼 수 있어.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해외에서는 대중교통의 연착이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1020분 정도 일찍 출발해야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없었다. 와, 이건 진짜 혁명이다. 나는 감탄하며 지하철을 기다렸다. 그런데 플랫폼에서 또 한 번 놀랄 일이 생겼다. 여기 사람들 되게 조용하네?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해외에서는 대중교통에서 시끄럽게 통화하거나 큰 소리로 대화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한국 지하철에서는 모두가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에서 크게 떠드는 거 매너 없는 행동이야. 나는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뉴욕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사람이 많았고, 유럽에서는 거리 공연을 하거나 구걸하는 사람이 열차 안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지하철에 올라타면서 또 한 번 놀랐다. 깨끗한 좌석, 먼지 하나 없는 바닥,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분위기. 나는 친구를 보며 조용히 물었다. 근데 여기 소매치기 같은 건 없어? 나는 해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항상 가방을 조심해야 했다. 특히 파리와 로마 같은 관광지에서는 소매치기가 많았고, 뉴욕에서도 사람이 많은 열차에서는 가방을 앞으로 메고 있어야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친구는 웃으며 말했다. 여기선 그런 거 거의 없어.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한국은 치안이 좋은 나라야. 밤에도 지하철 타고 다녀도 괜찮아.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해외에서는 늦은 밤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밤늦게도 사람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감탄했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저렴한 교통비.
깨끗하고 정돈된 시설, 빠르고 정확한 운행 시스템, 안전한 환경과 철저한 보안, 편리한 환승 시스템. 나는 이 모든 걸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한국 대중교통이 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제 알겠지? 한국에서 대중교통 안 쓰면 손해야.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제 나도 티머니 카드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한국 대중교통을 사랑하게 되었다. 한국 대중교통. 싸고 편리한데 진짜 안전할까? 한국 대중교통은 분명 싸고 편리했다. 공항철도를 타면서부터 환승 요금이 거의 없는 것까지 나는 연신 감탄하며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경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저렴하고 효율적이면 혹시 안전은 별로 안 좋은 거 아냐? 나는 해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항상 조심해야 했다. 특히 밤에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게 위험할 수 있었다. 뉴욕에서는 늦은 밤에 지하철을 타다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았고, 유럽에서는 소매치기가 워낙 흔해서 항상 가방을 앞으로 메고 있어야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불안감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친구는 내 표정을 보며 웃었다. 여기선 밤에도 지하철 타고 다녀도 괜찮아. 특히 여성들도 혼자 늦은 시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야. 나는 한국에서 여성들이 혼자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했다. 해외에서는 늦은 밤 대중교통을 타는 게 위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은 가급적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늦은 밤에도 혼자 이동하는 여성들이 많았고 모두가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었다. 여기 밤에는 범죄 같은 거 없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적어도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거의 없어.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는 CCTV도 많아서 안전해. 나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봤다. 버스 안에는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지하철역 곳곳에도 감시 카메라가 보였다. 게다가 한국에는 안심 귀가 서비스 같은 시스템도 있어서 혼자 늦게 이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때 나는 지하철역에서 또 하나의 인상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지하철에서 펼쳐진 감동적인 광경. 지하철 안에 앉아 있던 나는 한 노인이 승차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해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노약자나 임산부가 있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봐왔다. 특히 유럽에서는 각자 자기 자리는 자기가 지킨다라는 문화가 강해서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자리 양보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노인이 지하철에 오르자 몇 초도 지나지 않아 한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 노약자석으로 안내했다. 노인은 처음엔 사양했지만 젊은이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양보했다. 여기 앉으세요. 노인은 감사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다. 나는 이 모습을 보고 적잖이 감동했다. 한국에서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이런 배려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선 이런 게 흔한 일이야? 나는 친구에게 물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한국에선 어르신들이나 임산부가 있으면 자리를 양보하는 게 당연해. 안 그러면 오히려 이상한 눈초리를 받을걸? 해외에서는 대중교통 안에서 누군가에게 자리를 양보하면 가끔은 이상하게 쳐다보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한국 대중교통의 문화적 차이에 감탄했다. 지하철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없다. 나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또 하나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여기 지하철에는 잡상인이 없네. 나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해외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많았다. 뉴욕에서는 가짜 명품 시계나 휴대폰 충전기를 파는 사람이 자주 보였고, 파리에서는 아코디언을 연주하며 돈을 받으려는 거리 공연자들이 지하철을 돌아다녔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단속이 엄청 강해졌어. 이제는 지하철 안에서 장사하면 바로 제지당해. 나는 다시 한번 놀랐다. 한국 대중교통은 단순히 저렴하고 편리한 것뿐만 아니라 공공장소로서의 질서와 매너까지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버스에서 펼쳐진 또 하나의 충격적인 경험. 나는 이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안전한지 충분히 이해했다. 하지만 버스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를 타러 갔다. 버스 정류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모두가 차분하게 줄을 서 있었다. 나는 순간 여기서도 질서를 지키네 라고 생각했다. 버스가 도착하자 모두가 자연스럽게 한 줄로 승차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였다. 나는 버스에서 지갑을 꺼내려다 실수로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떨어뜨렸다. 잠깐만. 나는 순간 당황하며 허둥댔다. 해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누군가 그냥 그 돈을 주워서 가져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다. 내 앞에 있던 중년 남성이 빠르게 돈을 집어들고 내게 건넸다.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돌려주는 모습에 나는 감동을 넘어 경이로움을 느꼈다. 와, 여기선 이런 게 당연한 거야? 나는 친구를 바라보며 물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한국에서는 잃어버린 물건도 웬만하면 다 돌려받을 수 있어. 특히 대중교통에서는 CCTV도 많고 사람들이 정직해서 소매치기 같은 것도 거의 없어. 나는 다시 한번 한국 대중교통의 질서와 안전성에 감탄했다. 결론 한국 대중교통, 그야말로 세계 최고. 나는 이날 하루 동안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단순히 싸고 편리한 것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늦은 밤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성, 공공장소에서의 질서와 승객들의 매너, 소매치기 걱정 없는 깨끗한 환경, 빠르고 정확한 운행 시스템. 이제 나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 대중교통의 열렬한 팬이 되어 있었다. 이제 알겠지? 한국 대중교통이 왜 세계 최고인지. 친구의 말을 들으며 나는 확신했다. 응. 이제 다른 나라 가면 적응 못할 것 같아. 처음 한국 대중교통을 경험했을 때 나는 단순히 편리하다는 감탄 정도로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하루 동안 공항철도, 지하철, 버스를 모두 이용해본 후 나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 한국 대중교통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철저한 시스템과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합쳐진 하나의 문화였다. 나는 이제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다. 어디를 가든 티머니 카드 하나만 있으면 끝이었다. 환승할 때 추가 요금 걱정할 필요도 없고 출퇴근 시간에도 사람들은 질서를 지켰으며 늦은 밤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다른 나라 가면 적응 못할 것 같은데 사실 이건 농담이 아니었다. 한국의 대중교통을 경험한 뒤 다른 나라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불편함이 먼저 느껴질 게 뻔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다가올 것이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한국 대중교통의 장점.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하다. 공항철도에서부터 일반 지하철과 버스까지 요금이 이렇게 저렴한데도 서비스 수준이 높은 나라가 또 있을까? 일본, 미국, 유럽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본적으로 35배 이상의 요금을 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하루 종일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1만 원을 넘기기 어려웠다. 환승 요금이 거의 없다. 해외에서는 교통수단을 한 번 탈 때마다 돈을 따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한 번 요금을 내면 일정 시간 내에 버스와 지하철을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었다. 덕분에 장거리 이동을 해도 부담이 적었다. 시간의 정확한 운행 시스템. 뉴욕이나 런던에서는 지하철 연착이 흔한 일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이 몇 분 단위로 정확하게 도착하고 전광판과 앱을 통해 실시간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 소매치기, 폭력, 성범죄 등이 대중교통에서 쉽게 발생하는 해외와 달리 한국은 이런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밤늦게 여성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자연스러웠고 대중교통 내에 설치된 CCTV와 경찰의 빠른 대응 덕분에 시민들은 더욱 안심할 수 있었다. 시민들의 성숙한 매너,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조용한 승객들, 대중교통 내에서의 금연 문화까지 이런 질서정연한 모습은 해외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웠다. 깨끗한 환경과 첨단 시스템, 쓰레기 하나 없는 승강장과 차내, 잘 정돈된 시설, 심지어 공기청정 시스템까지 갖춘 한국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쾌적한 공간 자체였다. 한국 대중교통이 없는 삶은 상상도 못한다. 나는 이제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졌다. 그리고 해외에서 생활할 때보다 교통비를 절약하면서도 훨씬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어느 날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나는 친구와 저녁을 먹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문득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하철 아직 다니겠지? 친구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아직 한참 남았어. 나는 한국에 오기 전만 해도 밤늦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늦은 밤에도 별 걱정 없이 지하철을 타고 귀가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차분하게 승차하고 있었고 역사 내부도 밝고 깨끗했다.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 대중교통이 없는 삶은 상상도 못하겠네. 해외에서는 지하철이 늦게 끊기면 비싼 택시를 타야 했고 밤에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한국 대중교통이야말로 세계 최고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